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서울 마포구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작은 방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온다. 방 안 책상 위에는 거울이 놓여 있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다. 이강민. 47살. 평범해 보이는 체구. 특징 없는 얼굴. 그가 거울을 응시하는 눈빛에는 묘한 공허함이 어려 있다. 마치 거울 속 자신이 낯선 사람인 양 오랫동안 바라본다. 책상 위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다. 여러 색깔의 가발, 안경테들, 코수염과 턱수염, 특수 분장용 크림들, 피부색을 바꾸는 메이크업 도구들. 이것들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다. 강민에게는 매일 아침 자신을 지우고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도구들이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갈색 가발 하나를 집어든다. 머릿속으로 오늘의 역할을 되새긴다. 오늘은 50대 중반의 회사 임원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계약 체결 자리에 본인 대신 참석해달라는 의뢰였다. 사진 속 인물은 약간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전형적인 중년 남성이었다. 강민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다. 먼저 자신의 머리를 단단히 묶고 망사 캡을 씌운다. 그 위에 가발을 조심스럽게 올린다. 헤어라인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특수 접착제로 고정한다. 거울 속에서 이미 다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다음은 얼굴이다. 특수 실리콘 소재로 만든 얇은 보형물을 코에 붙인다. 콧등이 높아지고 콧날이 선명해진다. 뺨에는 약간의 부피감을 주기 위해 작은 패드를 넣는다. 턱선을 바꾸기 위해 아래턱에도 미세한 조정을 가한다. 모든 경계선을 특수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한다. 1시간이 흘렀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이강민이 아닌 50대 중반 회사 임원의 얼굴이 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작업, 자신을 지우고 남이 되는 이 과정이 이제는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거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늘 같은 질문이 머문다. 나는 누구인가? 매일 다른 사람이 되는 이 남자. 진짜 이강민은 과연 누구인가?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연다. 오늘 입어야 할 고급 정장이 준비되어 있다. 의뢰인이 보내온 것이다. 회색 스트라이프 정장, 흰 셔츠, 붉은색이 은은하게 들어간 넥타이. 모두 명품 브랜드다. 강민은 옷을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다시 점검한다. 체형도 맞춰야 한다. 허리에 특수 제작한 실리콘 패드를 두른다. 배가 약간 나온 중년 남성의 체형이 완성된다. 구두를 신는다. 키를 맞추기 위한 깔창이 들어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낸다.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들이다. 이 사람의 말투, 습관, 자주 쓰는 표현, 걸음걸이, 손동작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강민은 이 자료를 달달 외웠다. 완벽한 대역이 되기 위해서는 겉모습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흡수해야 한다. 방을 나서기 전 그는 침대 옆 작은 액자를 잠시 바라본다. 가족 사진이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그리고 평범한 얼굴의 자신. 몇 년 전 찍은 사진이다. 사진 속 가족들은 밝게 웃고 있다. 강민은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자신을 지운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이강민은 사라진다. 그곳에는 50대 중반 회사 임원인 다른 사람만이 존재한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모습을 확인한다. 완벽하다. 누가 봐도 본인이라고 믿을 만큼. 아파트를 나서자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다. 택시를 잡아탄다. 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힐끗 본다. 강민은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다. 회사 임원다운 여유로운 미소. 기사는 아무 의심 없이 시선을 돌린다. 차 안에서 강민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한다. 계약 체결 미팅,
상대방 회사 대표와 임원 3명,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 계약서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끝. 의뢰인이 미리 준비해 둔 대본대로만 하면 된다. 회사에 도착한다. 고층 빌딩 32층. 접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한다. 강민은 의뢰인이 알려준 대로 행동한다. 목소리 톤, 걸음걸이, 자세, 모든 것이 의뢰인 그 사람이다. 접수 직원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회의실로 안내된다. 상대방 회사 사람들이 일어나 악수를 청한다. 강민은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한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된 멘트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웃어야 할 때 웃고 진지해야 할 때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2시간의 미팅이 끝난다. 계약 체결, 악수, 기념사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상대방 회사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가짜와 계약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다. 빌딩을 나서는 강민의 발걸음은 무겁다. 매번 일을 마치고 나면 찾아오는 이 공허함. 나는 방금 누구였나? 방금 악수했던 손은 누구의 손이었나?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누구였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가발을 벗는다. 얼굴의 보형물들을 제거한다. 이강민으로 돌아간다. 아니, 돌아가는 것일까? 진짜 이강민은 애초에 존재하는 것일까? 집에 도착해 방문을 열자 책상 위 거울이 그를 맞이한다. 거울 속에는 피곤한 표정의 평범한 40대 남자가 있다. 이 얼굴이 진짜 나인가? 강민은 거울을 오래 들여다본다. 대답은 없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과 마주 앉는다. 아내 민지는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 준혁이는 대학 과제로 바쁜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풍경이다. 오늘 일은 어땠어요? 아내가 묻는다. 강민은 언제나처럼 대답한다. 응, 괜찮았어.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평범한 하루. 강민에게 평범한 하루란 무엇일까? 아침에 자신을 지우고 다른 사람이 되고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다. 책상 서랍을 연다. 검은색 노트 한 권이 있다. 강민은 이 노트를 20년 넘게 써왔다. 오늘 된 사람의 이름과 특징을 적는다. 페이지를 넘기면 수백 명의 이름과 얼굴들이 기록되어 있다. 회사 임원, 의사, 변호사, 사업가, 교수, 정치인. 강민은 지난 20년간 수백 명의 다른 사람이 되어왔다. 그들의 중요한 순간에 대신 나타나 역할을 수행했다. 공식 행사, 계약 체결, 가족 모임, 동창회, 심지어 장례식까지. 노트를 덮으며 강민은 생각한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이강민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어느 순간 이 수백 명 중 한 명이 되어버린 채 돌아오지 못한 것은 아닐까? 창밖을 본다. 서울의 밤은 화려하다. 수많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로. 그러나 강민은 다르다. 그는 매일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 살아간다. 핸드폰이 울린다. 새로운 의뢰다. 내일은 60대 초반 대학 교수가 되어야 한다. 학회 발표 대리 참석. 강민은 의뢰를 수락한다. 그리고 책상 앞에 다시 앉는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거울 앞에서 자신을 지우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밤이 깊어간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다. 강민 혼자 책상 앞에 앉아 내일의 역할을 준비한다. 의뢰인이 보내온 자료를 읽고 그 사람의 말투를 연습하고 걸음걸이를 익힌다. 거울 앞에서 그 사람의 표정을 따라 해본다. 새벽 2시. 준비가 끝났다. 강민은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매일 이 질문을 하지만 답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다. 잠이 오지 않는다. 강민은 눈을 감는다. 머릿속에 수백 개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가 되어봤던 사람들, 연기했던 인생들, 그 많은 얼굴들 사이 어딘가에 진짜 자신의 얼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얼굴인지 강민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다. 토요일 오전, 강민은 일찍 집을 나섰다. 오늘은 40대 후반 사업가 역할이었다. 골프 모임 대리 참석.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다. 준혁이는 늦잠에서 깨어났다. 대학교 2학년, 21살. 아버지를 닮아 특징 없는 평범한 얼굴이지만 또래답게 활기찬 표정을 하고 있다. 그는 부엌으로 나와 어머니가 준비해둔 아침을 먹었다. 아빠는? 일 나가셨어. 주말에도 바쁘시네. 민지가 대답한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그늘이 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정확한 직업을 모른다. 그저 행사 대행 일을 한다고만 알고 있다. 준혁이는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과제를 해야 한다. 심리학 리포트. 주제는 정체성과 자아. 그는 노트북을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요즘 아버지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더 피곤해 보이고 더 멍한 표정을 짓는다. 무언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는다. 준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다. 그러나 오늘은 왠지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과제 주제가 정체성이라는 것도 이상한 우연처럼 느껴졌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연다. 아버지 특유의 냄새가 난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책상, 침대, 옷장.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공간이다. 준혁이는 책상 앞에 섰다. 책상 위에는 거울이 하나 놓여 있다. 특이하게도 조명이 달린 전문가용 거울이다. 화장대에서나 볼 법한 것. 왜 아버지 책상에 이런 거울이 있을까? 준혁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 펜, 메모지, 일반적인 문구류들. 두 번째 서랍. 영수증, 고지서, 잡다한 서류들. 세 번째 서랍. 잠겨 있다. 준혁이는 순간 망설였다. 잠긴 서랍을 열어봐야 하나. 이것은 사생활 침해 아닌가. 그러나 호기심이 이겼다. 그는 책상 위를 살폈다. 작은 열쇠 하나가 펜꽂이 옆에 놓여 있었다. 열쇠를 집어 서랍을 열었다. 그 순간 준혁이의 눈이 커졌다. 서랍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다. 여러 색깔의 가발들, 다양한 안경테들, 수염과 콧수염, 특수 분장 도구들. 준혁이는 한참을 멍하니 서랍을 들여다봤다. 이게 뭐지? 왜 아버지 서랍에 이런 것들이? 가발 하나를 집어들었다. 사실적인 질감이다. 값비싼 물건인 것이 느껴진다. 안경을 써봤다. 렌즈가 없는 평범한 테만 있는 안경이다. 장식용인가? 서랍 밑바닥에 검은색 노트가 있었다. 준혁이는 노트를 꺼냈다. 두툼하고 낡은 노트.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이름과 날짜,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름들은 모두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2005년 3월 12일, 김성우, 52세, 건설회사 사장, 주주총회 참석, 목소리 낮고 천천히, 오른손으로 안경 자주 만짐. 2007년 8월 3일, 박준영, 49세, 대학 교수, 학회 발표, 왼손잡이, 말할 때 손동작 크게. 2010년 11월 20일, 최민수, 55세, 병원장, 의료세미나.
걸음걸이 당당, 미소 많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은 계속되었다. 수백 개의 이름들, 수백 개의 역할들. 준혁이는 노트를 들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특징을 기록해 두었나? 이 가발과 분장 도구들은 무엇 때문인가? 준혁이의 머릿속에 하나의 추측이 떠올랐다. 설마 아버지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일을 하는 건가? 말도 안 돼. 그러나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면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는 노트를 계속 읽었다. 최근 기록일수록 아버지의 필체가 흔들렸다. 메모도 점점 짧아졌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는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낯설다. 나는 정말 존재하는가? 준혁이는 전율을 느꼈다. 아버지의 고통이 글씨 사이로 느껴졌다. 20년 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온 사람의 절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의 외로움. 문득 과제 주제가 떠올랐다. 정체성과 자아. 준혁이는 지금까지 그것을 추상적인 심리학 개념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실제 삶의 문제였다. 매일 아침 자신을 지우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준혁이는 노트를 들고 어머니에게 갔다. 민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일어섰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혁이는 노트를 내밀었다. 민지는 노트를 받아들고 몇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다. 이게 뭐니? 엄마도 몰랐어? 몰랐어. 아빠가 정확히 무슨 일 하시는지. 모자는 한동안 말없이 마주 봤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가족. 그러나 가장의 진짜 직업을 아무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민지는 노트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복잡해졌다. 남편이 2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왔다는 사실, 매일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갔다는 것. 아빠는 왜 이런 일을 하신 걸까? 준혁이가 물었다. 민지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너와 나를 위해서였을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대학 갈 수 있도록.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준혁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났다. 갓 태어난 아기와 일자리 없는 남편. 그때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행사 대행이라고만 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수입이 좋았다. 아주 좋았다. 다른 회사원들보다 훨씬 많이 벌어왔다. 민지는 묻지 않았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다. 편한 삶을 유지하고 싶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였구나. 준혁이가 중얼거렸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행복한 가족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아버지가 매일 자신을 지우는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강민이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아내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무슨 일이야? 강민이 물었다. 준혁이가 검은색 노트를 들어 보였다. 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강민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2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 이제 드러날 시간이 온 것이다. 거실의 침묵은 무거웠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강민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아내와 아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20년 넘게 피해왔던 순간,
드디어 도착했다. 말해줄게. 강민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직업은 전문 대역 배우야. 사람들이 본인 대신 어딘가에 나타나야 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지. 준혁이와 민지는 말없이 들었다. 강민은 계속했다. 23년 전이었어. 준혁이가 태어나고 회사가 부도났을 때 나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 그때 우연히 한 광고를 봤지. 배우 지망생 모집, 특수 분장 기술자 우대, 급여 협의 가능. 강민은 그날을 떠올렸다. 작은 사무실, 중년 남자 한 명이 그를 면접했다. 그 남자는 이상한 제안을 했다. 다른 사람이 되어주는 일.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시한 금액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첫 의뢰는 간단했어. 회사 임원 하나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어. 건강 문제였지. 그런데 참석하지 않으면 주식 가격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어. 그래서 나를 고용한 거야. 그 사람이 되어서 총회에 참석만 하면 됐어. 강민은 첫 의뢰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며칠간 의뢰인의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고 말투를 익히고 걸음걸이를 연습했다. 특수 분장을 배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성공했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주주들도, 기자들도, 심지어 그 회사 직원들도 모두가 나를 진짜 임원이라고 믿었어. 그날 받은 돈은 당시 회사원 월급 석 달치였다. 강민은 그 돈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강민은 대답했다. 행사 대행 일이라고. 거짓말이었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 후로 계속 일이 들어왔어.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돈은 정말 많이 벌었어.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싶지 않았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편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수백 명의 다른 사람이 되었어. 회사 사장, 의사, 변호사, 교수, 정치인,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계약 체결, 공식 행사, 갈 수 없거나 가기 싫은 사람들 대신 내가 갔어. 강민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23년간의 피로, 수백 번 자신을 지운 피로.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 연기라고 생각했으니까. 재미있기도 했어. 매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게 마치 배우가 된 것 같았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왔다. 강민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봐도 그것이 진짜 자신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매일 다른 얼굴을 보다 보니 자기 얼굴이 낯설어진 것이다. 10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 나는 내가 누군지 헷갈리기 시작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나는 누구지? 하고 생각하게 됐어. 이강민이라는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졌어. 준혁이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심리학 책에서 읽은 정체성 혼란. 그것이 아버지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집에 있을 때였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지금 아버지인가? 남편인가? 이것도 연기인가? 진짜 나는 어디 있나?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었어. 강민은 노트 이야기를 했다. 그 노트는 일종의 버팀목이었다. 자신이 연기했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구분하려고 했다. 이 사람들은 가짜고 나는 진짜라고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계가 흐려졌어.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되었고 이강민은 점점 더 작아졌어.
마지막 페이지에 쓴 그 문장. 나는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침묵이 흘렀다.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그럼 왜 그만두지 않았어요? 강민은 아들을 바라봤다. 순수한 눈빛이다. 아직 세상의 복잡함을 모르는 21살의 눈. 너 때문이었어. 너와 엄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일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정말 많이. 너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편하게 키우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만큼.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 민지가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을. 그러나 정확히 얼마나 힘든지는 몰랐다. 매일 자신을 잃어가며 일한다는 것을. 그 고통이 이렇게 깊은지는. 미안해. 내가 너무 편한 삶에 익숙해져서. 민지가 말했다. 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싶었어. 이 방법밖에 없었어. 준혁이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신이 편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그 희생이 아버지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 아빠, 이제 그만두세요. 뭐, 이 일 그만두세요. 우리 돈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알바하면 돼요. 엄마도 일하실 수 있잖아요. 강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준혁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아. 우리 집 대출금도 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 내 학비도 있고, 그래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미 이 일에 너무 깊이 들어왔어. 23년이야.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강민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23년 동안 다른 사람이 되는 일만 해왔다. 이제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매일 같은 사무실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빠는 무서워요. 진짜 자신으로 사는 게. 준혁이의 말에 강민은 움찔했다. 정확한 지적이었다. 그렇다. 강민은 두려웠다. 이제는 이강민으로 사는 것이 더 어색하고 불편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때가 오히려 편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약해서. 강민이 고개를 숙였다. 준혁이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빠는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릴 위해 23년을 버텨온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민지도 남편 옆에 앉았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다. 여보,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당신이 당신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민은 가족들을 바라봤다. 아내의 따뜻한 손,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 2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나눌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강민은 자신이 해온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어떤 의뢰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변장하는지, 어떤 순간들이 힘들었는지. 준혁이는 들으며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사기꾼도 아니었다. 다만 가족을 위해 특별한 방법을 선택한 평범한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가족 회의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강민은 여전히 일을 계속했다. 당장 그만둘 수는 없었다. 경제적 현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비밀이 아니었다. 가족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짐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준혁이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희생. 심리학 과제는 이미 제출했지만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였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다.
진정으로. 수요일 아침, 준혁이는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다. 아빠, 오늘 일 뭐해요? 강민은 거울 앞에서 분장 중이었다. 오늘은 50대 후반 건축가 역할이다. 건축 설계 컨퍼런스 참석. 건축가야. 왜?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강민은 손을 멈추고 아들을 돌아봤다. 같이? 왜? 아빠 일을 제대로 보고 싶어요. 아빠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그래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무도 너를 의심하면 안 돼. 준혁이는 아버지의 변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가발을 쓰고 얼굴에 보형물을 붙이고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 1시간 동안 조금씩 아버지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신기하다. 준혁이가 중얼거렸다. 거울 속에는 이미 50대 후반 건축가가 있었다. 회색 머리, 날카로운 턱선, 지적인 인상.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제 옷을 입어야지. 강민은 정장을 입었다. 검은색 슈트, 흰 셔츠, 진한 파란색 넥타이. 건축가다운 세련된 스타일이다. 마지막으로 서류 가방을 들었다. 의뢰인이 준비해둔 자료들이 들어있다. 출발하자. 둘은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컨퍼런스 장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 강민은 아들에게 말했다. 준혁아, 기억해. 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김재훈 건축가야. 이강민이 아니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야 해.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이미 변해 있었다.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 아버지 특유의 부드러운 톤은 사라졌다. 컨퍼런스 홀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명찰을 받는다. 김재훈 건축사무소 대표라고 적혀 있다. 강민은 자연스럽게 명찰을 달고 안으로 들어간다. 준혁이는 일반 참가자로 등록했다. 홀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건축가들, 건설업자들, 관련 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바쁘게 명함을 교환하고 대화를 나눈다. 강민도 자연스럽게 그 속으로 섞여 들어간다. 준혁이는 멀리서 아버지를 관찰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아버지는 완벽하게 건축가였다. 다른 사람들과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고 적절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컨퍼런스가 시작되었다. 강민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준혁이는 뒤쪽에 앉아 아버지를 지켜봤다. 발표들이 이어졌다. 강민은 때때로 메모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한다. 휴식 시간이 되었다. 한 중년 남자가 강민에게 다가왔다. 김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준혁이는 긴장했다. 저 사람은 진짜 김재훈을 아는 사람이다. 들킬까? 그러나 강민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아, 박 대표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요즘 프로젝트는 잘 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말입니다. 하하, 자연스러운 대화다. 강민은 미리 준비해온 대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들, 최근 프로젝트 상황, 업계 동향, 인간관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다. 대화는 10분 정도 계속되었다. 박 대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명함을 다시 한번 교환하고 헤어졌다. 강민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준혁이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를 느낄 수 있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둘은 밖으로 나왔다. 택시를 타자마자 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힘드시죠? 준혁이가 물었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번 이래. 긴장의 연속이야.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모든 게 끝이거든.
의뢰인의 평판도, 내 신용도. 그 박 대표라는 사람은 진짜 김재훈 씨를 아는 사람이었죠? 응. 10년 지기래.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어. 말투, 습관, 심지어 좋아하는 술 이름까지 외워야 했어. 준혁이는 새삼 아버지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다. 단순히 얼굴만 바꾸는 게 아니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야 했다. 말투, 표정, 습관, 인간관계,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아빠, 혹시 의뢰인이랑 착각한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야? 거울 볼 때 저 얼굴이 진짜 나인가 하고 착각한 적요. 강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있어. 많이. 특히 며칠 연속 같은 사람 역할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나는 누구지? 진지하게 헷갈려. 준혁이의 가슴이 먹먹했다. 심리학 책에서 읽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 여러 인격이 공존하는 증상. 아버지가 정확히 그 상태는 아니지만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아빠, 진짜 본인 얼굴로 돌아오면 어때요? 기분이 안도감과 동시에 이질감이 들어. 이 얼굴이 진짜 내 얼굴 맞나? 하는 의심. 이상하지? 자기 얼굴을 의심한다는 게. 택시가 집 근처에 도착했다. 내리기 전 준혁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오늘 동행해서 많이 배웠어요.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기 위해 하는 거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매일 지우면서도 우리 가족을 지킨 거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강민은 아들을 바라봤다. 21살. 이제 많이 자랐다. 어른스러워졌다.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강민은 방에 들어가 거울 앞에 앉았다. 천천히 가발을 벗었다. 얼굴의 보형물들을 제거했다. 메이크업을 지웠다. 1시간에 걸쳐 다시 이강민으로 돌아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평범한 40대 남자. 특징 없는 얼굴.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다. 아들이 함께했던 오늘.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려 노력했던 오늘. 그 사실이 거울 속 얼굴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준혁이는 자기 방에 앉아 오늘 경험을 노트에 적었다. 심리학 공부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기록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위대함을.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 민지는 두 사람의 변화를 느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 오늘 어땠어? 민지가 물었다. 준혁이가 대답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한 배우예요. 아카데미상 받아도 될 정도로. 강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카데미상은 무슨. 나는 그냥. 아니에요. 진짜 대단했어요. 저 박 대표라는 사람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내 일이니까. 그런 일을 23년이나 해왔다는 게 놀라워요. 가족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를 했다. 비밀이 드러난 후 오히려 가족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안도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신뢰. 식사 후 준혁이는 아버지에게 제안했다. 아빠, 앞으로도 가끔 동행해도 될까요? 왜? 아빠를 더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강민은 생각했다. 아들과 함께 일한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아들이 함께 했을 때 묘한 든든함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알았어.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일들만.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강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안도감,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따뜻함, 그것이 오랜 피로를 조금 덜어주었다. 한 달이 흘렀다. 준혁이는 아버지와 함께 여러 번 동행했다. 회사 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대학 교수로 세미나에 가고, 사업가로 만찬에 나갔다. 매번 아버지의 놀라운 변신을 지켜봤다. 그러나 준혁이는 점점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일이 대단하다는 감탄과 동시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 아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혁이는 대학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평소처럼 가벼운 대화가 오갔다. 그러다 한 친구가 뉴스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 오늘 뉴스 봤어? 어떤 회사 사장이 대역 배우 고용해서 주주총회 참석시킨 거. 준혁이의 손이 멈췄다. 뭐, 건강 문제로 못 나간다고 하고 대역을 보냈대. 근데 나중에 들통났어. 완전 사기 아냐? 다른 친구들도 가세했다. 대박. 그런 일도 있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완전 배신감이겠다. 가짜한테 속은 거잖아.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냐? 사기죄 같은 거? 당연히 문제 있지. 뉴스에서 검찰이 수사 중이래. 준혁이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것 아닌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것, 사람들을 속이는 것. 준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친구가 물었다. 준혁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복잡하네.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정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사정이 있어? 속이는 건 속이는 거지. 친구들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준혁이는 자리를 일찍 떠났다.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방에서 내일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 앉아 의뢰인의 사진을 분석하는 중이었다. 준혁이는 문을 두드렸다. 아빠,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응, 들어와. 준혁이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뉴스 얘기 들었어요. 무슨 뉴스? 어떤 회사 사장이 대역 배우 고용해서 주주총회 참석시킨 거요. 들통나서 지금 수사 중이래요. 강민의 손이 멈췄다. 그 뉴스를 그도 봤다. 업계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다. 동종업계 사람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래, 아빠, 그 사람이 한 일이랑 아빠가 하는 일이랑 뭐가 달라요?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강민은 아들을 바라봤다. 진지한 눈빛이다. 준혁아, 내가 하는 일은 조금 달라. 어떻게요? 나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일해. 서명이 필요한 공식 문서는 절대 안 해. 단지 참석만 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을 속이는 건 똑같잖아요. 강민은 할 말이 없었다. 아들의 말이 맞다. 본질적으로는 속이는 것이다. 아빠도 알아. 이게 완벽하게 정당한 일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나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 정말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일 계속하는 게 돈 때문만은 아니죠?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맞아.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게 익숙해졌어. 아니, 이것만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없어. 매일 같은 사무실 출근하고, 같은 사람들 만나고, 이강민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게 두려워. 준혁이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이 일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빠, 그건 병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럼 치료받아야죠.
어떻게 병원 가서 뭐라고 말해? 나는 23년 동안 다른 사람, 행세하는 일을 했고,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혁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분노를 봤다. 자신에게 화가 난 사람의 분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의 분노. 미안해. 너한테 화낼 일이 아닌데. 강민이 고개를 숙였다. 준혁이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빠,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천천히라도. 고맙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 그날 밤, 준혁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직업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체성의 문제였다. 존재의 문제였다. 다음 날, 준혁이는 학교 도서관에 갔다. 심리학 서적들을 뒤졌다. 정체성 장애, 해리 증상, 자아 상실, 아버지의 증상과 비슷한 케이스들을 찾았다. 그리고 치료 방법들도. 일주일 후, 준혁이는 가족 회의를 제안했다. 강민과 민지, 셋이 거실에 모였다. 엄마, 아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준혁이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심리학 논문들, 치료 사례들, 전문가 인터뷰. 아빠의 상태는 심각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일단 일의 양을 줄여야 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아빠 자신으로 사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민지가 끼어들었다. 그럼 수입이 줄어들잖아. 우리 생활비는? 제가 알바를 더 늘릴게요. 엄마도 일하시면 되고요. 생활 수준을 낮추면 돼요. 그게 말처럼 쉽나?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져요. 지금 선택해야 해요. 강민은 아들을 바라봤다. 성숙해진 모습이다. 이제는 가족을 생각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준혁이 말이 맞아. 강민이 입을 열었다. 나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 변해야 해. 하지만 무섭다. 진짜 내가 누군지 마주하는 게. 아빠, 우리가 함께 할게요. 아빠 혼자 아니에요. 민지도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함께 해요. 당신이 당신으로 살 수 있도록. 강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가족의 사랑이 느껴졌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알았어. 해보자. 천천히, 함께. 그날 가족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일의 빈도를 줄이고, 수입이 감소한 만큼 지출을 줄이고, 강민이 자기 자신으로 사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도 받기로 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23년간 쌓인 습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 그러나 가족이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믿기로 했다. 석 달이 지났다. 강민은 실제로 일의 빈도를 줄였다.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만 일을 받았다. 의뢰인들 중 일부는 불만을 표했지만 강민은 단호했다. 자신의 건강이 우선이었다. 준혁이는 알바를 3곳으로 늘렸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민지도 오랜만에 일을 시작했다. 동네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가족의 생활 수준은 조금 낮아졌지만 오히려 행복은 커졌다. 강민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시간이 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거울을 봐도 낯설었다. 동네를 걸어도 불안했다. 나는 지금 누구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조금씩 익숙해졌다. 민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준혁이와 영화를 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이강민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얼굴로. 어느 날 강민의 핸드폰이 울렸다. 오랜 의뢰인이었다. 대기업 부회장. 10년 넘게 강민을 고용해온 사람이었다. 강민 씨,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다음 주 화요일 중요한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데 해외 출장과 겹쳤습니다.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즘 일을 많이 줄이고 있어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강민은 숨이 멎었다. 1,000만 원. 평소 받는 금액의 5배였다. 그 돈이면 석 달은 편하게 살 수 있다. 단 하루만입니다. 3시간 정도 계약 미팅에 참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서명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강민은 망설였다. 일을 줄이기로 했다. 가족과 약속했다. 그러나 1,000만 원은 큰 돈이었다. 준혁이가 알바를 3곳이나 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23년간 계속되었던 그 악순환이. 저녁 식사 시간, 강민은 가족들에게 말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일이 하나 생겼어. 준혁이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일을 줄이기로 하지 않았어요? 알아. 하지만 이번 거는 금액이 커. 1,000만 원이야. 민지와 준혁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큰 돈이다. 거절하기 힘든 금액이다. 하지만 아빠, 준혁이가 말을 이었지만 멈췄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돈도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건강도 중요하다. 무엇이 우선인가? 이번만 하고 끝낼게. 진짜 마지막이야. 강민의 말에 가족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유혹이 올 것이고 또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화요일이 다가왔다. 강민은 다시 거울 앞에 앉았다. 석 달 만에 제대로 된 분장이었다.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다. 가발을 쓰고 얼굴에 보형물을 붙이고 메이크업을 한다. 1시간 후 거울 속에는 60대 초반 대기업 부회장이 있었다. 은발, 위험 있는 얼굴,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강민은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까? 아니면 또다시 시작되는 것일까?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회의장에 도착했다.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 상대방 회사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은 자연스럽게 입장해서 악수를 나눴다. 완벽한 부회장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계약 조건 논의. 강민은 준비된 대본대로 대응했다. 의뢰인이 미리 알려준 포지션을 지켰다. 3시간의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상대방 회사 대표가 악수를 청했다. 좋은 계약이었습니다. 부회장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시죠. 마지막 악수, 마지막 미소. 강민은 회의장을 나섰다. 호텔 로비에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부회장의 얼굴을 바라봤다. 저 얼굴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강민은 천천히 가발을 벗기 시작했다. 얼굴의 보형물을 제거했다. 메이크업을 지웠다. 조금씩 이강민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더 낯설었다. 석 달간 평범하게 살면서 조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변장을 하고 나니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누구인가? 거울 속 이 평범한 얼굴의 남자가 진짜 나인가? 아니면 조금 전까지 회의장에 있던 부회장이 진짜였나? 아니면 둘 다 가짜인가? 강민은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다. 답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민은 걸었다. 택시를 타지 않고 걸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머리를 비우고 싶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모두가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강민은 그들이 부러웠다. 자기가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일 끝났어요? 응. 힘들었죠? 응. 준혁이는 아버지를 안아주었다. 말없이 꽉. 강민은 아들의 품에서 울고 싶었다. 23년간 참아왔던 눈물. 그러나 참았다. 아직은. 아빠,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마지막일 수 있을까? 다시 유혹이 오면 거절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모르겠어. 노력할게. 솔직한 대답이었다.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약속을 바라지 않았다. 아버지의 솔직함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강민은 또다시 노트에 기록했다. 오늘 되었던 사람, 대기업 부회장.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더 썼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기를. 나는 이제 이강민으로 살고 싶다.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질지 강민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23년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강민은 1,000만 원을 받았다. 가족들은 그 돈으로 밀린 대출금 일부를 갚고 준혁이의 학비를 냈다. 조금 여유가 생겼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 강민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강민 씨죠? 네, 누구십니까? 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조사관입니다. 강민의 심장이 멎었다. 조사관? 무슨 조사관? 무슨 일이신지요? 지난주 화요일, 한국종합건설 본사에서 있었던 계약 체결권 때문입니다. 혹시 그날 참석하셨나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씨,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날 부회장 역할을 한 사람이 이씨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민은 식은땀이 났다. 들켰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오전 10시 강남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혐의로? 사기 혐의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약에 참여한 것.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강민은 주저앉았다. 사기 혐의. 경찰 조사. 23년간 피해왔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 민지와 준혁이에게 말해야 했다. 저녁 식사 시간. 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 준혁이가 놀라 물었다. 응. 지난주 화요일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들켰어요? CCTV래. 그리고 아마 누군가 제보했을 거야. 민지는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 변호사와 상담해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은 길었다. 가족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3년.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의뢰라고 생각했던 일에서 들킨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은 경찰서로 향했다. 준혁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다. 아빠 혼자 보내면 안 돼요. 고맙다. 강남경찰서에 도착했다. 조사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년 남자. 날카로운 눈빛. 이강민 씨, 앉으세요.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관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CCTV 영상, 호텔 출입 기록, 의뢰인과의 통화 내역. 이 씨는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해왔습니까? 23년입니다. 23년.
그동안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수백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조사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백 명. 23년.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있었을까? 다른 방법이? 아니면 단지 쉬운 길을 택한 것뿐이었을까? 조사는 3시간 계속되었다. 강민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이씨, 당신이 한 일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관은 파일을 펼쳤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당신의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행사 참석, 모임 참여, 대부분 형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네, 저는 법적 문제가 있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명이 필요한 공식 문서는 일절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그것만은 선을 지켰습니다. 조사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씨, 솔직히 당신 케이스는 애매합니다. 분명 사기죄 구성 요건은 충족하지만 실질적 피해자가 불분명합니다. 고소인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검찰에 송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형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와 잘 상담하세요. 조사가 끝났다. 강민은 밖으로 나왔다.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검찰로 넘어간대. 하지만 실형까지는 모르겠다고. 그럼 희망이 있는 거네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와 상담했다. 변호사는 케이스를 분석하고 말했다.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 공문서 위조가 없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 달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강민은 법정에 섰다.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변호사는 강민을 변호했다. 재판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 강민의 의뢰인 중 일부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들은 예상과 달리 강민을 변호했다. 이강민 씨는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참석할 수 없는 중요한 행사에 대신 가주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사업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매우 전문적이었고 선을 지켰습니다. 검사는 반박했다. 그래도 속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다. 석 달이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다. 법정에 강민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피고인 이강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긴장의 순간이었다. 강민은 손을 꽉 쥐었다. 피고인은 23년간 타인 사칭 행위를 해온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강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러나 실질적 피해자가 불분명하고 공문서 위조 등 중대한 범죄는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사가 잠시 멈췄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강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일체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실형이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법정을 나서자 준혁이와 민지가 달려와 강민을 안았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강민은 눈물을 흘렸다.
23년 만에 흘리는 눈물. 안도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슬픔. 판결 이후 강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대역배우 일을 할 수 없었다. 집행유예 조건이 그것을 금지했다. 23년간 해온 일을 완전히 그만둬야 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다. 강민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 앉는 습관이 남아 있었다. 오늘은 누구지?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 항상 같은 얼굴이 있었다. 이강민. 평범한 40대 남자. 특징 없는 얼굴. 그것이 진짜 자신이었다. 준혁이는 아버지를 도왔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갔다.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아빠, 오늘 기분 어때요? 글쎄, 이상해. 내가 나인 게 당연한 거예요. 23년 만에 진짜 자신으로 사는 거니까. 진짜 자신, 진짜 나는 누구지? 그걸 이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강민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50 가까운 나이에 특별한 경력도 없이 23년간 대역배우를 했다는 것을 이력서에 쓸 수도 없었다.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졌다. 절망스러웠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나? 다른 사람 행세하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인가? 어느 날 준혁이가 제안을 했다. 아빠, 특수 분장 기술 가르치는 건 어때요? 뭐, 아빠는 23년간 그 일을 했잖아요. 전문가예요. 그 기술을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민은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였다. 특수 분장. 자신의 유일한 기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다면 강민은 영화 특수분장 학원에 문의했다. 자신의 경력을 설명했다. 학원장이 놀라워했다. 23년간 실전 경험이 있다고요? 대단하신데요. 우리 학원에서 강사로 일해보시겠습니까? 기회가 왔다. 강민은 학원 강사가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그러나 조금씩 익숙해졌다. 수강생들은 강민의 기술에 감탄했다. 실전에서 쌓은 노하우는 남달랐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지, 어떻게 들키지 않게 하는지. 물론 불법적인 용도는 가르치지 않았다. 순수하게 영화와 드라마를 위한 기술로. 시간이 지나며 강민은 자리를 잡았다. 수입은 대역배우 시절보다 적었지만 떳떳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버는 돈.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일. 어느 토요일 오후 강민은 집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평범한 주말 오후.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아들은 방에서 공부한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 강민은 거울을 봤다. 거실 벽에 걸린 거울. 거울 속에는 평범한 중년 남자가 있다. 이강민. 특별할 것 없는 얼굴. 그러나 이제는 낯설지 않다. 나는 이강민이다. 강민은 혼자 중얼거렸다.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나는 이강민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다. 아빠,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니야. 혼잣말이었어. 아빠, 요즘 표정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강민은 미소 지었다. 행복. 23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진짜 자신으로 사는 행복. 민지가 부엌에서 나왔다. 저녁 다 됐어요. 같이 먹어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평범한 저녁 식사. 그러나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강민은 알았다. 23년간 평범함을 잃고 살았기에 맛있게 드세요. 민지가 말했다. 강민은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
단순한 음식이지만 행복했다. 식사 후 강민은 자기 방으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검은색 노트가 있었다. 23년간 써온 그 노트. 강민은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썼다. 2026년 1월. 나는 이제 나를 찾았다. 이강민으로 살아간다. 진짜 나로.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것이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현재를 살 것이다.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로. 강민도 이제 그들 중 하나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제는 안다. 핸드폰이 울렸다. 학원장이었다. 강민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에 특별 강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어학과 학생들이 견학 온대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무척 좋아한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은 미소 지었다. 인정받는 기분. 이강민으로서 인정받는 것. 처음 느끼는 자부심이었다. 그날 밤, 강민은 편안하게 잠들었다. 23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 악몽도 없고 불안도 없는 잠.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누구의 얼굴이 보일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잠. 1년이 지났다. 강민의 삶은 안정되었다. 학원 강사로서 자리를 잡았고 수입도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다. 숨길 것이 없는 삶. 떳떳한 삶. 준혁이는 대학 3학년이 되었다. 심리학을 전공하며 아버지의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했다. 정체성, 자아, 역할 연기. 그의 논문 주제는 장기간 역할 연기가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아빠, 논문에 아빠 사례를 인용해도 될까요? 물론 익명으로요. 그래, 좋아. 내가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준혁이는 아버지와 긴 인터뷰를 했다. 23년간의 경험, 정체성 혼란, 회복 과정,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했다. 아빠, 지금은 어때요? 거울 볼 때 여전히 낯설어요? 아니, 이제는 익숙해. 이 얼굴이 내 얼굴이라는 걸 받아들였어.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은 힘들지. 23년간의 습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됐어요? 강민은 생각했다. 무엇이 자신을 회복시켰을까? 가족의 사랑? 새로운 일? 시간? 너희들이었어. 너와 엄마.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해준다는 걸 느꼈을 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준혁이는 그 말을 논문에 적었다. 회복의 핵심은 타인의 무조건적 수용이었다. 어느 날 강민은 학원에서 특별한 학생을 만났다. 30대 중반 남자. 첫 수업에서 그가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역할들이 점점 제 정체성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분장을 배우면서 역할과 자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강민은 그 학생이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다. 역할에 몰입하면서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 수업 후 강민은 그 학생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역할을 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역할은 역할일 뿐이에요. 진짜 당신은 따로 있어요. 하지만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습니다. 23년간 강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나눴다. 물론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역할과 자아의 혼란,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가족의 도움, 그리고 진짜 나를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학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은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토요일 오후, 강민은 준혁이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데이트였다. 아빠,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후회해요? 그 23년을. 강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쉬운 질문이 아니었다. 후회와 감사가 섞여 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너희를 먹여 살리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야. 예를 들면, 평범하게 일하면서 조금 가난하게 살기. 그래도 행복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 그래도 아빠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최선이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진짜 최선을 다하려고 해. 남은 인생을. 멋있어요, 아빠. 강민은 아들을 바라봤다. 성숙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아들. 너도 고마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죠.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나는 그냥 평범한 아빠야. 그게 영웅이에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민은 행복했다. 아들과의 대화, 따뜻한 햇살, 평범한 주말 오후. 이 모든 것이 소중했다. 저녁에 민지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뭐지? 우리 결혼기념일이요. 25년. 강민은 깜짝 놀랐다. 까먹고 있었다. 미안해. 깜빡했어. 괜찮아요. 대신 오늘 저녁은 제대로 먹어요. 민지는 강민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전.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다. 식사를 하며 강민은 아내를 바라봤다. 25년. 긴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자신을 지켜줬다. 비밀을 알고도 떠나지 않았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날 떠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이상한 일을 했는데도. 민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방법은 특이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모두 괜찮아요. 그날 밤 강민은 다시 거울 앞에 섰다. 50을 바라보는 얼굴. 주름이 늘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보인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이 얼굴이 좋다. 이강민의 얼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얼굴. 23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찾았다. 나는 이강민이다. 강민은 거울을 보며 말했다. 확신의 참 목소리였다.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나는 나다. 2년이 더 지났다. 강민은 이제 50이 되었다. 학원에서의 평판은 매우 좋았다. 많은 학생들이 그의 수업을 듣기 위해 등록했다.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어느 날 학원장이 제안을 했다. 강민 선생님, 책을 한 권 쓰시는 게 어떨까요? 책요? 네. 특수분장 기술서. 선생님의 23년 경험을 담은 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강민은 고민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 23년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상의했다. 아빠, 좋은 기회 같은데요. 준혁이가 말했다. 하지만 과거를 다시 꺼내는 거잖아. 그게 나쁜 건 아니. 과거를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그걸 내러티브 치료라고 해요. 민지도 동의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배우들, 분장사들에게. 강민은 결심했다. 책을 쓰기로.
지필은 쉽지 않았다.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첫 의뢰, 완벽한 변장, 정체성의 혼란, 가족과의 갈등, 법정 공방, 그리고 회복. 23년의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적어나갔다.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심리적인 부분도 담았다. 역할과 자아의 경계, 정체성을 지키는 법. 6개월 후 책이 완성되었다. 제목은 나를 찾는 분장술이었다. 표지에는 반으로 나뉜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한쪽은 분장한 모습, 다른 쪽은 진짜 얼굴. 출간 후 책은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다. 단순한 기술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치유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영화인들, 배우들, 그리고 일반 독자들까지 책을 읽었다. 강민은 북토크에 초대받았다. 대형 서점에서 열린 행사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23년간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았다는 게 어떤 기분이었나요? 한 독자가 물었다. 강민은 천천히 대답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배우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가족의 사랑과 용기였습니다. 진짜 나를 마주할 용기.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가족. 준혁이와 민지는 객석에 앉아 강민을 지켜봤다. 무대 위 아버지의 모습. 당당하고 진솔한 모습.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강민 그 자체. 북토크가 끝나고 사인회가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 중 한 사람이 강민 앞에 섰을 때 강민은 놀랐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은 강민의 옛 의뢰인 중 한 명이었다. 10년 전 회사 임원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 저를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선생님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을 이용했던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은 그 사람의 진심을 느꼈다. 괜찮습니다. 저도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책 잘 읽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강민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과거는 과거다.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한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외식을 했다. 북토크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아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준혁이가 말했다. 그래, 떨렸는데 전혀 안 보였어요. 자신감 넘쳤어요. 민지도 남편을 칭찬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모습이 가장 멋있어요. 강민은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진짜 자신의 얼굴로 웃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수많은 별들 중 하나. 자신도 그 별들 중 하나일 뿐이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집에 도착해 강민은 방으로 갔다. 서랍을 열어 검은색 노트를 꺼냈다. 오랜만에 펼쳐본다. 23년의 기록. 수백 명의 이름과 얼굴들. 강민은 펜을 들어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더 썼다. 2028년. 나는 이제 진짜 나로 산다. 이강민으로. 그리고 행복하다.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다. 이제 정말 끝이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시원하다. 강민은 거울을 봤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50의 중년 남자. 주름진 얼굴. 그러나 평온한 표정. 나는 이강민이다.
강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더 이상 질문이 아니다. 확신이다. 선언이다. 나는 이강민이다. 매일 다른 사람이 되었던 남자.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남자. 진짜 얼굴로, 진짜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면 이강민의 얼굴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강민은 편안하게 잠들었다. 25년 만에 찾은 평화. 자기 자신으로 사는 행복. 그것이 진짜 삶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은 상쾌하게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익숙한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 이강민. 좋은 아침. 거울 속 자신에게 인사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이강민으로서의 하루. 진짜 나로서의 하루.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강민은 알았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